출혈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묘나 등산 등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유행성 출혈열 외에 또 가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해 9월에서 11월 야외 활동을 통해 걸리기 쉽고, 또한 발열과 두통 등 감기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이른바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이 바로 그것. 유행성 출혈열 외에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을 알아보면, 먼저 매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쯔쯔가모시증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된 털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쯔쯔가모시증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열과 두통 등 감기 증상을 동반하는데, 그러나 쯔쯔가모시증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털 진드기에 물린 동그랗고 까만 상처가 피부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서 10월에 흔히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습한 땅에 있는 균이 상처 부위에 닿아 감염되는 질병인데, 마찬가지로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 황달, 신부전, 간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오염된 물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화나 방수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 걸리기 쉬운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 이들 모두 초기에 발견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칫 감기로 착각해 가볍게 여기다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만약 바깥 나들이 후 여러분에게도 감기와 같은 증상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수호씨. 아, 맛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일을 도와드린다고 일찌감치 내려와 놓고 누워만 있었던 것이 못내 미안한 데다 명절 맞을 준비에 분주한 어머니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법. 언니,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아이, 그러면 점심 때 먹을 생선이나 좀 구워라. 응? 오케이. 그런데 이미 주방은 명절 음식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 때문에 수호씨 조카 타로와 함께 마루에서 조기를 굽기로 하는데, 33이 되도록 해본 요리라고는 계란 프라이와 라면이 전부였던 수호씨. 조기를 구우라는 말에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는데, 어째 조카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조기를 넣자 사방으로 튀는 기름. 조기를 굽는 동안 마룻바닥이 온통 기름으로 뒤덮일 지경이 되고, 굽는 속도도 영 더디기만 한데, 이러다간 또 어머니에게 일거리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 수호씨.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주방 찬장을 전부 뒤져보는데, 이때 수호씨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석쇠. 그렇게 조기 한 마리를 석쇠에 턱 올려놓고 야심차게 조기를 굽는데, 기름 없이 굽는 거죠, 지금? 쪼기 좋아, 쪼기 좋아, 쪼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제 기름 튈 염려 없이 노릇노릇 잘 구워진 조기. 어우, 좋아요. 잘하는데요? 실력이 늦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석쇠에 조기의 살점이 죄다 들러붙은 것이 문제. 이 뭐야, 이거? 잘한 게 아니었군요. 이것도 안 되겠네. 조기 한 마리 굽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던 수호씨. 그런데 이때 수호씨와 타로의 머리에 스친 희한한 생각이 있었으니, 어? 뭘까요? 잠시 후 오늘 좀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흔히 쓰는 무언가를 이용해 석쇠 위에 조기를 구웠고, 덕분에 조기를 굽는 속도도 한결 빨라졌을 뿐더러 살점 하나 떨어지지 않게 여러 마리의 조기를 구워낼 수 있었는데, 어허. 그런데
그런데 그 순간 결국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는데 자칫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폭발사고. 이것은 수호 씨와 조카 타로가 석쇠의 조기를 좀 더 빨리 굽고 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주방에서 흔히 쓰는 그 무엇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가져온 이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또 백수호 씨 조기 굽다가 사고 쳤습니다.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한석준 아나운서. 이번엔 함정은 뭔가요? 이번 문제의 함정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올리브 기름이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를 할 경우에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끓는 거 다르고. 예. 그 부분이 이번 문제의 함정입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하면 함정 아니네요. 그렇죠. 저 다른 겁니다, 저. 네, 저 다른 거 한번. 우리가 그 백수호 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많이는 구워야겠고, 프라이팬 같은 건 굉장히 좁고 석쇠는 눌러붙고, 그래서 주방에 있는 널쩍한 거를 가지고 옵니다. 쟁반 같은 거 있잖아요, 쟁반. 쟁반 옆에 기다란 거 있잖아요. 예? 동기들 아무도 안 해주네. 예. 정답입니다. 네, 기다란. 정답이라고? 이거 당신이 평가해요, 그걸. 아,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 잘하셔야 돼요. 뭐 알겠습니다.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뭐 쇠. 플라스틱은 아니고 쇠죠. 철판인지. 그 고기 굽는 철판. 오. 그 고기 굽는 철판이 이렇게 넓게 길잖아요. 맞아요. 이게 거의 영역이 이렇게 보면은 그 가스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다랗게 맞아.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열이 가열이 돼서 가스통까지 가열이 돼서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강현 씨가 야. 정답을 하나 맞히네요. 아. 저 양반께서 평가를,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고기 굽는 철판에다가 조기를 구웠다.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낼 때 잘 들어야죠. 문제 출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석쇠에다가 뭔가를 이용해서 구웠다고 그랬죠. 근데 뭔 쟁반 얘기라고 있어요. 왜 이제 집중력. 같은 식구인 게 창피해, 저런 사람. 여러분, 석쇠에 무언가를 이용했습니다. 뭐겠어요? 알루미늄 호일이죠. 안 달라붙고 석쇠의 그 넓은 양을 이렇게 길게 잘라서 같이 맞네요. 붙이고. 예. 정답!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했다. 아유, 창피해, 저 친구. 야, 나는 그 알루미늄. 생각도 못하고. 녹화 끝나면 아는 척하지 마, 이 사람들아. 문제 똑바로 듣고 얘기를 해야지. 쇠쟁반이 왜 나와, 쇠쟁반? 정답! 고마 들어오자! 자, 구체적으로. 네, 서경석 씨 재질입니까? 크기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쉽게 함께 작용하는 건데. 정답은 크기죠, 크기. 넓게, 알루미늄은 넓게 해서 그 부탄가스 바로 윗부분까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열이 작용을 해서 폭발했다. 박수의 의미가 보여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정답 근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게 합쳐져서 알루미늄 호일을 썼잖아요. 그 재질보다도 그 특성상 그 열이 방출이 안 되고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열 방출이 안 돼서 그 열기가 고스란히 그 가까이에 있는 부탄가스에 전달이 되면서 그 열기 때문에 부탄가스가 빵 하고 폭발하게 된 거죠. 아까 서경석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